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무릎 연골 연화증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신홍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신홍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근 날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면서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등산 후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주제인 이 무릎 연골 연화증 어떤 건가요? 봄, 가을철이 되면 야외 활동, 특히 등산을 다녀온 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데요. 이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질환이 바로 무릎 연골 연화증입니다. 연화라는 단어가 부드러워진다는 뜻이라 오해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단단해야 할 연골이 약해져서 물렁물렁해졌다는, 즉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무릎 앞쪽에는 설계골이라는 뚜껑뼈가 있는데요. 이 뼈 안쪽의 단단한 연골이 탄력을 잃고 말랑말랑해지다가 심해지면 표면이 갈라지고 닳아서 너덜너덜해지는 질환이죠. 특히 이 질환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은 신체 구조상 골반이 넓어 무릎으로 내려오는 각도, 즉 Q각이 커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기본적으로 높고요. 여기에 남성보다 기본적인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해도 무릎 관절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등산 후에 이 하산할 때 무릎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시는데 무릎 연골 연화증이 등산이랑 이 또 하산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봄철에는 겨울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채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행을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2~3배 정도 하중을 받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무려 체중의 5배에서 7배, 배낭까지 맸다면 그 이상의 충격이 무릎에 쏠립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버티며 내려오게 되는데 이 동작이 설계골을 대퇴골 쪽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마찰을 일으킵니다. 연골 연화증이 있는 무릎은 이미 쿠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뼈에 그대로 전달되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뭔가 설명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아픕니다, 저도. 무릎 연골 연화증 환자들이 주로 겪는 이 통증이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특징이 따로 있나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릎 앞쪽이 뻐근하게 아픈 전방 통증입니다. 움직일 때 무릎에서 사각사각하는 눈 밟는 소리나 뚝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또 극장 표지판 증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영화관이나 좁은 차 안에서처럼 오랫동안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 앞쪽이 뻣뻣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쪼그려 앉을 때처럼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주요 증상입니다. 그럼 이런 통증이 나타나면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은 휴식과 운동 치료로 호전되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6개월 이상 충분한 비수술적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네. 둘째, 연골 손상이 너무 심해서 연골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거나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결손이 생긴 경우입니다. 셋째, 선천적으로 설계골의 위치가 틀어져 있거나 반복적으로 무릎뼈가 빠지는 탈구가 동반된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을 고려합니다.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무릎 연골 연화증. 평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생활 습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등산 마니아가 된 우리 남편. 결국 무릎에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무릎 연골이 물렁해졌다는데요. 상태가 심각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수술은 어떤 건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관절경적 연골 성형술입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너덜너덜해지고 거칠어진 연골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수술인데요. 마치 거친 도로를 포장하듯 정리에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연골이 다 닳아 뼈가 노출된 경우에는 뼈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새로운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계골을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인대가 너무 빈틈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터주는 외측지대 유리술을 시행하고 설계골의 정렬 자체가 틀어진 경우에는 정강이 뼈의 힘줄 부착 부위를 옮겨주는 경골 결절 전이술 같은 교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절경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6개월 전인가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 연화증이라고 했어요. 아유, 치료 받아야지, 무릎을 덜 사용해야지 하면서도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을 쓸 일이 많네요. 이러다가 관절염으로 만성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에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무릎 연골 연화증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골 연화증은 관절염으로 가는 전조 증상이자 경고입니다.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혈관이 없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 조직입니다. 말랑해진 연골을 방치하면 표면이 점점 갈라지다 결국 다 닳아 없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젊은 층이라도 이를 방치하면 5, 60대에 겪을 관절염을 30, 40대에 조기에 겪을 수 있고, 통증으로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약해져 무릎이 더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치료하셔야 합니다. 네, 무릎 연골 연화증,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전조 증상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통증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초기의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재활해야지 빨리 회복해서 다시 활동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 이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수술 직후에는 부기 조절과 통증 관리에 집중하며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기계 운동을 시작합니다. 연골 재생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재생된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 약 6주 정도 목발을 사용해 체중 부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재활의 핵심은 허벅지 근육 강화입니다. 네. 연골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근육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체중을 싣지 않고 근육을 수축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근력을 키워나가는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거쳐 보통 3 내지 6개월 뒤에는 가벼운 스포츠 활동 복귀를 목표로 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재활 외에도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법이 있다면 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대퇴사두근 등측성 운동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 무릎 뒤에 수근을 말아 넣고 무릎으로 수근을 꾹 누르며 허벅지 안쪽 근육에 10초간 힘을 주는 동작입니다. 또 하나는 누워서 다리 들기인데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편 채 다리를 30도 정도 들어 올려 버티는 동작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을 관절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단 스쿼트나 런지처럼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리는 동작은 오히려 연골 압력을 높여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무릎 연골 연화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릴게요.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무릎 연골 연화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봄철 산행은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 준비 없는 산행은 무릎을 울게 합니다.
무릎 앞쪽에서 보내는 시큰거림과 소리는 연골이 보내는 구조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하산할 때는 스틱을 사용해 무릎 하중을 분산시키고 평소 꾸준한 허벅지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 무릎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주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